집을 정리하고 나면 그때만 깨끗하고 2일 정도가 지나면 다시 어질러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집을 딱 깔끔하게 정리해 놨어요. 예. 완벽하게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면, 네. 자,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 질문만 가지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유추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요, 혼자만 치우고 다른 사람은 어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맞겠죠? 두 번째, 정리라는 건 활동, A라는 활동이 끝나고 B라는 활동 전에 뭘 해야 돼요. 네, 이게 정리죠. 그러니까 아이디로 한번 볼게요. 레고를 가지고 놀다가 A, B가 인형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 전에 이 중간에 레고를 정리를 해야겠죠? 혹은 놀기와 놀기와 그다음에 이제 공부, 구몬이 있어, 구몬. 놀기라는 활동이 A, 구몬이 B면 이 A 끝나고 B 전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이걸 정리하는데 집 정리를 하는데 썼던 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가정에서 한 3시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활동과 B 활동을 끝날 때 하는 정리가 3시간이 걸릴까요? 절대 그 정도 걸리지 않죠. 예. 제가 봤을 때 15분도 안 걸릴 겁니다. 15분도. 그래서 그 루틴과 루틴에 그 활동과 활동 사이에 정리하는 시간이 없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어, 정리된 상태라는 그 아까 정리가 다 된 상태, 네, 정리한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리가 어질러진 상태입니다. 자, 정리된 상태와 정리가 어질러진 상태예요. 그 원인을 스스로가 제공했을 수도 있고 가족이 제공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상태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정리된 상태와 어질러진 상태가 너무 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엄청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을 조율을 해가지고 이 중간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너무 정리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의 여건, 저는 가족이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어린애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배경은 모르거든요. 아까 누가 어질고 누가 치우고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여건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와 정리된 상태에 대한 이 갭이 너무 큰 것 같아.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자, 제가 메조크 나이트 때 저희 집 상황에 대한 이야기 몇 번 했거든요. 저희 집, 진짜 이게 한번 홈커밍 데이를 한번 하듯이 저희 집에 한번 다 초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카메라 켜고 하면 거기서 그 메조크 나이트를 한번 해야 되나? 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희 집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미니멀 라이프 아닙니다. 미니멀리스트 아니에요. 네. 그냥 심플 라이프를 그냥 지향하는 사람일 뿐인 거죠. 그러면 저희 집 거실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거실일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실? 네. 막 탁구장? 네? 그런 거실일까요? 네? 저는 제 스스로한테 다짐한 게 있어요. 다짐한 거. 뭐냐? 저 강의하는 사람이고 정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이 직업을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유지한 게 있어요. 저 스스로는 한테 절대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예. 제가 막 밖에서는 집을 정리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면서 우리 집 갔더니 개판이고 막 예.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한번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너무 사무실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물건 두지 않아요. 예. 왜 물건 안 둘까요? 저 이사 갈 거 대비해서? 아니요. 안정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습성, 그러니까 일단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물건의 이제 그 개수가 굉장히 적죠. 두 번째는
저는 활동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활동 여기서만 진행돼. 이 책상에서만. 그러니까 이 책상 주변에만 좀 물건이 있을 뿐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어지르질 않아. 예. 그리고 제한된 활동만 있기 때문이죠. 아마 지금 이제 박경님 질문에 이런 그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지금 집에서 활동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 예, 집에서. 네, 집에서 이것저것 하시겠죠. 예, 당연히 밥도 드실 거고, 쉬기도 할 거고, 가족도 좀 있을 것 같고, 두셋은 있을 것 같아요. 두셋은. 네.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도 집에서 활동이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집에서 저처럼 잠만 자는 가족이면 별로 안 어질 것 같은데 집에서 이렇게 어지르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활동이 많은 거죠. 활동이. 활동을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간이 필요하고 물건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여건상 집은 계속 어질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뭐냐?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정리의 어떤 목표와 관련된 건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집의 목적은 뭐예요? 음, 집의 목적. 우리 집에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집을 왜 장만하셨어요? 뭐 잘 데가 필요하니까? 예. 집의 목적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목적인가요? 음. 두 번째, 제가 목적 가치 이야기하는데 가치. 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휴식, 가족과의 어떤 소통, 건강 증진, 뭐 에너지 충전, 뭐 나의 어떤 일과 삶을 위한 최소 어떤 중요한 어떤 물건도 이제 보관도 해야 되고 활동에 필요한 물건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이 가치가 있겠죠. 이 가치를 만드는 게 집이지. 이 가치를 높이는 게 집인 거지. 지금 정리된 공간이라는 의미, 정리된 공간, 네, 지금 정리된 방이라는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정리 안 된 공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다. 그래서 집은 당연히 어지러지게 돼 있습니다. 예. 왜?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 이제 진짜 원하는 정리를 만들고 싶다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솔루션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가족과 함께 정리를 해야 돼요. 나는 치우고 다른 가족은 어진다. 예, 절대 정리된 집, 원하시는 정리된 집 만들기 어렵다. 두 번째는 활동과 활동 사이에 정리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맥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뭔가 잠깐의 여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 휴식을 위한 여유가 아니라 정리를 위한 여유. 너무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막 활동 A, 활동 B, 활동 C 이렇게 하다 보면 잠깐이라도 정리할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기하급수로 어지러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원하는 정리된 공간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너무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너무 높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번째, 정리된 집, 원하시는 정리된 집이 지금 원래 집의 목적과 집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치와 부합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지금 제가 처음 받는 질문이 아니라 엄청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집이 어질러진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래서 저는 늘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집은 어질러지는 게 정상이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애들은 어지르는 게 정상이다. 네. 애가 치우면 이건 좀 이상할 수도 있다. 네. 당연히 어지르지. 근데 얘가 이제 말귀 알아듣고 또 이제 활동과 활동이라는 거 구분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연령이 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가르쳐야 될 수도 있고 함께 정리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이 맑게 알아들으니까 정리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해야지만 원하시는 정리된 집이 될 것 같습니다.